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예. 네. 언제부터?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부터?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과제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은가 봐요. 과제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6개요? N개. 6개. 그럼 그 과제는 어떤 과제가 있나요? 설계? 설계 과제는 문제 풀이도 있고. 그래요. 설계도 나도 64개 정리하는 거. 네, 그거 하나, 나도 옛날에 엄청 그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게 설계가 이쪽이 좀 수학도 들어가야 되고 물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어떤 공식도 많잖아. 그 공식이라는 게 막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이용해야 되고 그러면서 전자계산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해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건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공부를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자기과 시키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첫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번에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번은 보겠다. 지금 안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공식 같은 거나 뭐가 있으면 그걸 그냥 하나의 그냥 툴로서 이거는 누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만들었겠거니 하고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그냥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돌아가는 방법은 모르도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기계공학이 그런 학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기계공학을 할 때, 기계 설계를 할 때, 이 설계라는 건 특히 응용공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운전을 못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근데 여자분들 자동차 엔진 바퀴 구조 이런 거 다 몰라도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 그걸 다 공식을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좀 힘들죠.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진짜 힘들어. 그때는 이건 제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힌트를 좀 많이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교수님이 오픈북 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한 번만. 그렇죠. 한 번만? 한 과목만. 사실은 그게 좀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니고 그냥 보고 내가 그거를 감을 가지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지금 고등학교 그런 이렇게 입시 시험 문제 보면 그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보면요. 고등학교 때 그 문제들이 지금 사회에서 오히려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안 받는 거는 그냥 이걸 하나의 모국 학문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싶으면 영상을 좀 찾아보세요. 유튜브 이런 데를 찾아보면 공학 무슨 과목 기계 설계 치면은 동영상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쪽에서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관점에서.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쪽에서 이야기해요. 그런 게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양쪽에서 다 보면 이게 판단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수님이 가르쳐준 이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자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요 운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네이버를 옆에다 컴퓨터에다 딱 켜놓고 기계 뭐 논문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 막 칠하면서 그걸 설명서를 보면서 이걸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보고 계속 다른 각도에서 계속 봐주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만 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은 거를 막 그 문서 암호 해독하듯이 보고 공부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요즘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고 반복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말씀드릴게요. 와. 하지만 다음 주. 그래서 뭐 빨리 해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해가지고 뭐 2시 2시 10분에서 25분 그 사이에 맞춰드릴게요. 네. 그럼 뭐 과제도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 안에 임팩트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쫙 해볼 테니까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11월 초에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졸업생들 있잖아요. 지금 2학년들 선배들하고 3학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학 과정으로 해서 제가 아마 전교생 여기 모아놓고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뭐죠 심화과정 그거를 이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를 학위 과정을 다 하실 분 계세요? 생각 좀. 취업을 지금 다 생각하세요? 취업? 편입? 입대? 그리고 여기 이제 인덕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지금 다른 과로 가야 돼요. 심화과정 가야 돼요. 네. 그렇게 갈 생각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서 만약에 기계 설계과를 했는데 메카트로닉스과로 가가지고 그렇게 심화과정이 됩니까? 되긴 되는데 안 가죠.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 가면 힘드니까. 편입. 그걸 편입이라고 해요? 아니요, 다른 나름대로. 자, T자형 인간. T자형 인간이 뭐죠? T자형 인간. 얼굴이 T 같이 생겼다? 허수아비 T형 인간, T자형. 나 아니요. 또 균형 있는 사람. 오케이. 또 개방적인 사람. 또 T자형 인간. 들어본 사람. 이야기 계속 해봐요. 우리 티전 오픈 마인드. 또 커뮤니케이션. T자형 인간. 공학 커뮤니케이션. T자형 인간. 이거요, 입사 시험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나오냐면, 대기업의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에 입사 시험 가면, 여러분은 T자형 인간이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T자형 인간요, 했을 때 이야기가 안 되면은, 잘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좀 연구를 안 하고 왔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T자형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T자형 인간이라는 게 이 T가 이게 수평이잖아요. 수평에다가 수직이잖아요. 네. 수직이 뭐죠? 수직이 어떤 의미일까요? 수직은?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수직인지.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T자형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학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한 길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그러면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고민도 좀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T자형 인간이 다음에 A자형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P자형 인간이 있는데 이 T자형 인간에다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포함이 되면 A자형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T자형 인간을 알아봐야 되는데 T자형 인간이 뭔가 보면 T자형 인간은 T자형 인간은 어떤 거냐? 이게 T자형입니다. 자, 이게 뭐죠? 깊이 있게 파 들어가는 거. 한 자리를 깊이 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아.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깊이 있게 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공. 기계 설계 전공을 깊이 있게 파는 거예요. 맙소사. 깊이 있게 팔고. 근데 깊이 있게 파더라도 넓게 파야지 깊이 팔 수 있죠. 만약에 깊이만 이렇게 계속 파면 어때요? 무너져요.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넓게 파야 돼요. 넓게 파야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되죠? 예. 그럼 어떻게 넓게 파느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냥 기계 설계과만 했어.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갔더니 설계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지 못해.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안 해가지고 기계 설계과 일만 그냥 열심히 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낚시도 해보고 아니면은 등산 관심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래서 사커, 축구도 관심이 있고 이런 어떤 주변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폭넓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T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문기술력은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융합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서 뭘 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걸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계속 신문이 있죠, 신문. 네. 신문 보면 뭐 보세요? 스포츠. 그리고 또 정치, 연애, 또 경제, 대물. 자, 그 신문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문을 보면 속보. 종류별로 특정. 종류별로 다 나와 있어요. 종류가 첫 번째가 제일 첫 메뉴 거는 맞아요. 하디슈. 야, 이거 다 나오네. 맞아요. 1호. 박상환입니다. 진명계입니다. 하디슈. 김주영입니다. 그리고 진명계입니다. 그리고 정치. 저요. 내가 했어. 자, 가위바위보. 내가 제일 먼저 했거든. 가위바위보 남자는 누구야? 자, 이름 어떻게 돼요? 짬이지 짬. 자, 진명. 자, 그거예요. 뭐냐면 다 나왔는데 첫째상을 딱 보면요, 보통 정치나 경제가 나와요. 어떨 때는 경제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치가 나올 때도 있고. 한번 그 신문을 자세히 보면 신문이 이걸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보시라는 이유가 신문을 보면 이게 그 나라 그 하루에 뭘 강조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측면을 보면 주로 정치나 경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면이나 셋째 면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사회. 이런 그냥 그냥 이 사회가 나와 있어요. 사회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맞아. 문화, 연예면 나오고 이런 누가 연애라고? 제가 있는데요.
그렇지. 무효. 창피하다 진짜. 그럼 연예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스포츠 나와요. 스포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사주. 맞아. 사실 팔자 나오고 별자리. 나오고. 사실 그럼 그렇죠. 광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많아요. 만화 나오고 신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관심사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뭐부터 봅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제일 뒤에 48점 볼까?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T자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는 과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깊이 가는데 이쪽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책 봐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신문 같은 걸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러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보세요. 매일매일 보면 매일매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파일이 생겨요. 이렇게 오늘 정치가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보이냐면 나라에서 이거 정치도 조작을 하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건이 하나 나왔어. 그럼 이걸 적기 위해서 더 큰 건 막 이상한 거 하나 더 설리 조작. 그렇지. 연예인들 열애설 터뜨리는 거야. 근데 또 열애설 터뜨리는데도 이거 안 먹히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터뜨려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 원리를 좀 알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다. 다 정략적이고 전략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융합 통찰력이 그거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뭘 하나 듣기 위해서 또 뭘 터뜨렸구나. 그리고 이 경제면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주가가 지금 2000오늘 15로 갑자기 한 3% 올랐는데 그게 왜 올랐을까? 그게 왜 올랐을까? 내려오라고. 맞아요. 이게 정말로 주가가 오르는 거나 이런 게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될 때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게 그 주변의 상황을 알아요. 그러려면 머리가 창조적으로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현상이 딱 나오면 연예인 요즘 그 구설수 한 명 예를 들어 나왔다. 아니면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그냥 우리는 요거 보면 이 얘가 참 이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애가 어떻게 됐네.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역학적으로 여기 뭘 덮기 위해서 이걸 터뜨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내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T자의 인재는요 아까 통찰력을 가졌다는 건 전략적인 머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전략이 뭐죠? 전략이? 시뮬레이션. 맞아. 시뮬레이션. 또 다른 전략은 해결 방안. 누가 그랬어요? 김주영입니다. 해결 방안. 근데 어떤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여러 개가 있어. 문제를 그 해결 방안, 효율적으로. 맞아요. 해결 방안하고 효율이 두 개가 합쳐지면요.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이름 어떻게 되십니까? 박진. 그 다음에 김주영입니다. 지금 두 개네. 뭐냐면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전략이에요. 전략이라는 거를 다른 데 가서 전략이 뭡니까? 이런 걸 면접 때 갈 때 물어봐요. 왔는데 혹시 전략에 대해서 알아요? 전략이 뭘까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전략 하면은 효율적인 해결 방안인데 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냐면 효율이라는 것은 가장 조금 투자하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효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성가비가 좋다 할 때 성능대 가격비가 좋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만 주고도 성능이 만족스럽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옥션이나 아니면 다나와 같은데 물건을 살 때 돈을 적게 주면서도 뭔가 만족도가 높으면 사죠. 네. 그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효율이 좋은 거고 그러면 그 효율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숫자화 시켜가지고
숫자화시켜가지고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거를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가장 내가 만약에 한 가지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효율이 높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때요? 효율이 거기 제일 높으니까 그걸 하면 나머지 포기를 해야 돼.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거는 전략적 사고라는 거는 뭐죠? 효율이 높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그 능력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왜 T자 인간하고 연관이 있냐면 자 볼게요. 전문 기술력은 아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 파고 들어가는 게 능력이죠. 나의 능력이죠. 그죠? 파고 들어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은 기계 설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융합 통찰력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게 뭐죠? 외부 환경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나의 역량으로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걸 전문적인 말로는 스왓 분석이라고 해요.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뭔가를 찾아내는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하고 그 기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기회를 살리는 능력이 이 전문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가장 큰 데 대해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뭔가를 투자하면은 그게 전략이죠. 이게 효율이에요. 효율을 나타내는 사람. 즉 T자의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효율적인 인간이에요. 나의 그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이런 나의 그 한정된 능력. 여러분들 기계설계과를 공부를 했지만은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 다 열심히 했으면 졸업을 하면 그 능력은 그만해요. 똑같다고 봤을 때 문제는 이걸 찾아내는 거야. 내가 같은 능력이면 같은 돈을 투자를 한다면 더 좋은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좋은 걸 찾아내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찰력 있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예인 뭐가 나왔으면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내는 이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능력 이거는 누구나 비슷하게 공부하고 비슷하게 했으면 다 똑같아. 이거는 내가 더 밤을 안 새고 공부를 하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같은 2년을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세상을 넓게 보고요. 거기서 기회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요거를 잡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안목이 우리나라에 고전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질학자가 어디밖에 있어요? 없어요. 서울이 그 하늘이 삼성하고 현대밖에 없다고 그러대. 하늘이 대기업은.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라는 이 포커싱이 작게 돼 있으면 거기밖에 볼 데가 없어.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해줄게요. 제가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그 실리콘밸리 들어갔죠. 네. 거기 전시회를 갔어. 거기 갔는데 그때가 한 5년 전이었어요. 갔는데 웬걸 이렇게 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삼성 같은 회사가 20개가 오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유럽에 한 5개 나라, 뭐 어디 아시아에 5개 나라, 뭐 남미 쪽에서 한 2-3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는 데서 삼성 같은 회사가 20개가 왔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전시회를 하는 게 뉴욕 같은 데 가면 뉴욕은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명한 회사들 다 와 있어요. 월스트리트라는 데에 거기 삼성도 와 있고 거기 가면은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 제가 이제 로봇 회사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같은 로봇을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납품할 때는 삼성 아니면 LG 아니면 현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글로벌하게 갖다 놓으면요 삼성 같은 LG 같은 그런 회사가 80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걸 기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자, 그래서 내부인
여러분들은 내부 능력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결국은 기회를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나의 능력을 파느냐 그거거든요. 자, 신라면 여기서 신라면 배우 봤습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그냥 심심풀이로 하나씩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를 가면 아프리카의 신라면은 정말 귀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싸게 파는 그런 거 같아요. 10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여기서 1,000원짜리가 거의 10만 원에 팔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은 신라면을 가지고 기회를 어디서, 기회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니즈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비즈니스맨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대생이지만 지금부터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냥 A는 받을 수 있다. B도 받을 수 있고 A나 B나 C나 다 능력은 똑같아. 단지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좋아가지고 성적을 대충 신경 안 쓰고 다니느냐 아니면 그 정도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 세상이 넓으니까 어디에 내게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능력 거기 있으면 제값받고 내가 더 좋은 대우로 어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T자의 인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더 깊이 파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더 넓게 보면은 내가 더 효율적인 인간이 되고 전략이 생긴다.